첫 번째 우리 강연을 맡아주실 우리 박정희 작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닥터 로제타 홀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그 동기가 저는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따님이 계시는데 그 따님에게 얼마나 한국의 여성이 자랑스러운지 우리나라 최초의 파일러트, 최초의 변호사, 최초의 여의사를 가르쳐 주면서 그 여의사 바게스터를 조사하시다가 이 로제타 호를 발견하고서 그 감격에 이 책을 쓰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작가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로제타 홀의 일생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하고, 그 다음에 로제타 홀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사들을 어떻게 양성했나 이런 강의는 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물포항에서 또 제물포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1890년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고향집을 떠나서 제물포까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런 입장에서 1890년의 여정, 그러니까 8월 21일에 고향집을 출발해서 10월 13일에 이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때까지 주로 여기에 이제 이분은 정말 기록광이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배 안에서 계속 일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책도 굉장히 여러 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의 이제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쭉 적으셨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생하게 이분의 목소리를 오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로제타 홀의 1890년 여정이 아니라 로제타 샤우드의 1890년 여정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90년에 조선에 오셨지만 그 92년에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을 하면서 로제타 홀이 되었고, 사실 130년 전에 여기 제물포항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로제타 샤우드였거든요. 그래서 로제타 샤우드의 1890년 여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김윤환 이사장님께서 로제타 홀의 1890년 여정으로 바꾸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뉴욕 뉴욕 업스테이트 뉴욕의 리버티라는 동네 출신이셔요. 그래 거기에 감리교 교회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감리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소녀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선교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기독교를 실천력이 강했던 많은 분들이 선교에 나섰고, 그 흐름 속에서 이분도 이제 선교사를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셨어요. 그랬는데 그 선교의 꿈을 지지해주고 지원했던 엄마와 이제 신앙심이 강한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님 덕분에 이제 선교사로 나오게 됐는데, 어느 날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던 분이 특별히 방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도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미국 여성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던 곳이 인도, 중국, 일본 이런 나라였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인도에 여성 선교사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몸을 보이지 못해서 아주 간단한 출산이라든가 아주 우리나라에 미국에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 가지고도 많은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가장 유리한 직업이 의사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 일기에 그래요. 즉각 나의 가슴이 즉각 그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그 의과대학은 이제 펜실베니아 여자 의과대학이었는데 미국에서도 그 펜실베니아 여성들이 의과대학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50년 정도부터 여성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펜실베니아 여자 의과대학이 전 세계 최초의 여성 의과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시게 됐는데 8월 21일에 고향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뉴욕시에서 맨하탄에서 디코니스 홈이라고 거기서 이제 같이 여성들끼리 모여 사는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의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봉사활동 와중에 이제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났고 그때 이분들은 이제 그 약혼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 그 나중에 남편이 되신 윌리엄 제임스 홀이 계속 결혼을 하고 함께 선교를 떠나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설득을 했는데 로제타 셔우드는 자신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5년 동안은 나 혼자 선교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약혼 상태는 유지를 하기로 하고 이제 떠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있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작별 인사를 하러 고향집에 갔죠. 고향집에 갔을 때 뉴욕시에서 디코니스 홈에서 같이 살던 엘라 루이스라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분이 함께 동행을 했고 부모님하고 이제 작별하고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다시 뉴욕시로 왔다가 떠나니까 그때 혼자 올 때 그 슬프고 굉장히 그런 이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해 줬겠죠. 근데 그 엘라 루이스가 그 해에 우리나라에 이제 로제타 셔우도가 먼저 왔고 그리고 그 보구여관에 와보니까 간호사도 없고 뭐 약제사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간호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분이 디코니스 홈에서 간호사 훈련을 받았고 간호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나라에 오게 해요. 그래서 1891년 1월에 내한을 해서 이분은 계속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1927년에 한국에서 소천을 했고 지금 양화진에 이분도 계셔요. 그리고 이제 뉴욕 디코니스 홈에 다시 와서 출발을 할 때는 그날도 이제 뉴욕으로 도착을 할 때 그 윌리엄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이것저것 이제 예방주사도 맞고 짐도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도와줘요. 이분이 근데 1890년 8월 21일에 이분이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일기를 쓸 때 항상 제일 위에 말씀을 쓰셔요. 성경 말씀을 쓰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썼는데 선교를 나서는 첫 번째 구절로 이 구절을 택한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걸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 디코니스 홈에서 출발할 때 이제 그 약혼자와 헤어지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자기는 독신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폴 박사가 그렇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여러 번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지만 5년은 일단은 내가 혼자서 선교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떠나기로 했다라는 거를 다시 또 일기에 써놨고요. 8월 23일 날 이제 시카고행 기차를 탔을 때 여기 일기를 보면 그는 내가 기차에 올라 편안히 앉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굿바이 닥터, 서로 이제 주로 닥터라고 서로 부르더라고요. 굿바이 닥터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첫 키스를 하였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갑자기 적절한 행동인지 아닌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키스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관계가 그때까지도 이렇게 이 시대는 그렇게 약혼까지 간 사이인데도 이 정도의 사랑 표현을 하였구나 하는 게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차에 타가지고 글씨가 흔들린다. 기차가 흔들려서 내가 글씨를 더 쓸 수 없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기차가 정말 흔들려서 못 썼을지 아니면 떠나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였을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정말 더 이상 쓸 수가 없지 않았을까. 나는 집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모든 친밀했던 것들로부터 떨어져 머나먼 이방인들의 나라로 간다. 내가 비록 모르는 언어를 가진 낯선 이들에게로 갈지라도 나는 내 일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글을 바로 떠나면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5일에 시카고에서 메타 하워드 박사를 만났는데 메타 하워드 박사는 보구여관이 1887년에 문을 열을 때 87년부터 89년까지 2년 동안에 왔던 보구여관의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11월에 다시 그곳으로 발령받기로 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로제타의 일기에는 나오는데 이분은 다시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8월 28일에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마가렛 벵겔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제 함께 조선으로 오는 길을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오하이오의 포메로이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화학당에 오셔서 이제 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화학당에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설립자이신 그 스크랜턴 박사, 그러니까 설립자 할머니 스크랜턴 퍼스트 네임이 뭐였죠? 메리 스크랜턴 선생님이 계셨고 로드와일러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로드와일러가 여기 포메로이 출신이에요. 오하이오 포메로이 출신. 그래서 로드와일러 선생님이 혼자서 학교 이제 할머니고 메리 스크랜턴은 할머니고 사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연세도 많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운영하기 힘들고 학생들은 늘어나고 하니까 교육선교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했고 엄마가 그 선교회에서 도움을 모아가지고 로드와일러 그 당시에 이화학당의 당장이었던 로드와일러 당장의 엄마가 그 모금을 해서 이 마가렛 벵겔을 그 동네 그 로드와일러 당장의 고향에서 모금을 해서 보내준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나중에 조지 존슨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미세스 존슨이 됐고 이분이 이제 그 두 분이 내리교회에 오셔서 내리교회를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털을 닦으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인천 최초의 여학교인 영화학교를 내리교회 내에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그 학교 출신이 이화의 그 유명한 김활란 같은 그런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 9월 4일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셔닉이라는 배를 타고 출발을 했고 중간에 하와이에 들렀다가 이제 다시 또 일본으로 오는 그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요. 9월 12일 일기에는 불교에 대해서 꽤 많이 읽었다. 나는 부처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의 격언 중 어떤 것들은 솔로몬의 자문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일기의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이런 글을 읽었은 거는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더 높이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이렇게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일기에는 에드워드 벨라미의 Looking Backward 2002 1887이라는 이런 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대요. 그랬는데 이게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깨보니까 2000년인 거예요. 이 책이 나온 건 1887년이었는데 그랬는데 2000년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가
관한 이야기로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제법 많이 나온다. 책에 그려진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진정 이 세상은 거의 완벽해질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 일을 돕고 싶다. 이런 역사의 어떤 당신이 한 시기를 살고 있고 역사가 진보해 가고 있고 역사의 진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게 이분이 얼마만큼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뭐 웨어하우스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기 나온대요. 이 책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책이 그 베스트셀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9월 19일에는 이제 배 안에서 25번째 생일을 맞아요. 그래서 고향집 식구들도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아침 생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슬프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댓 번은 낯선 곳, 낯선 사람들 틈에서 지낼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하늘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이곳 그리고 거대한 바다에 계시고 저 너머 그쪽 편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살아온 일생 동안 그분은 얼마나 나에게 친절하셨던가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23일에 요코하마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하고는 감회가 달랐겠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거의 일본에서는 며칠이면은 도착하는 곳이 자신의 임지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감격에 차서 얼마나 좋은가,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무태서나 물에서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나를 이끄셨다. 가는 곳마다 친절한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시니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었던가 이런 감격에 찬 글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에서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도쿄에서는 동창생을 만났어요. 9월 30일에 일주일 좀 후에 케이 오카미라는 일본 최초의 여의사였는데 이분은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의 동기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은 동창생들이 많은 출신들이 해외 선교를 나갔고 그 해외 선교에 나간 그 지역에서 아주 똑똑한 학생들을 이 학교로 보내서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케이 오카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초의 여자 의사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인도 최초의 여의사 그리고 시리아 최초의 여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 1885년에 그 당시에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의 재학생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분이 로제타 홀의 동기 동창이었던 일본 최초의 여의사였고 이분을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에서 운영하던 학교들을 가서 이제 견학도 하고 이제 이 학교들이 조선에 있던 학교보다는 먼저 세워진 학교니까 가서 이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고 어떻게 운영돼 가는지 보고 미리 준비 과정으로서 견학하는 게 그때 그 감리교 선교회에 여성 선교사들 교육 겸 그리고 여성 선교사들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교류 겸 이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10월 10일에 이제 부산을 도착했는데 메타 하워드가 그 부산에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그 외국인의 딸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일하고 있었는데 아마 본인이 돌아갈 때 만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났으면서 이 친구에게 이제 책을 전해달라고 줘서 이제 갖다 줬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에 그 다음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여성들이 하나도 없고 남성들만 있는 것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다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고 10월 13일에 이제 마침내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 8시에 도착을 했고 이분 보면은 이제 큰 배는 항구에서는 상당히 먼 곳에 정박을 하고 아주 가까운 곳은 이 깊이가 그 정도까지 항구가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삼판선이라는 작은 배로 사람들을 실어 날렸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침 8시에 도착을 8시쯤 도착을 하니까 이화학
합당의 로드와일러 당장이 제물포까지 마중을 나왔다가 삼판선을 타고 여기까지 큰 배에까지 올라와서 환영해주고 함께 이제 다시 제물포 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침 8시에 이제 본인은 일기를 썼는데 이 맑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10월 13일 오늘이었으니까 가을날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날이고 굉장히 맑은 가을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맑은 아침에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곧 서울의 항구인 제물포에 도착한다. 땅에서 바다로 이어진 나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이제 곧 끝나고 나의 일터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닿는다. 주님의 눈이 나와 함께 계셨고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모든 근심과 수고는 사라질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쓰셨지만 얼마나 떨리고 그리고 얼마나 걱정스러우셨을까. 신앙심 정말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셨고 발을 내딛긴 하지만 두려운 마음 또한 있었을 것이지만 모든 거를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로 오셨는데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슬픔과 고통 이런 걸 다 견뎌내고 결국은 이겨내는 삶을 사셨지만 그 사이에 느꼈을 그런 그 인간적 고뇌라든가 실제로 딸이 죽었을 때는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딸이 죽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신앙심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나중에는 일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그분의 신앙심은 저희가 정말 두고두고 기억하고 배우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그러니까 1890년 당신이 고향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거기까지만 오늘은 봤기 때문에요. 뒤에 제 책에 많이 나오니까 책을 읽어보시면